자, 사회고요. 사회 2단원의 3차시입니다. 2단원은 이제 우리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번 시간은 3차시고 교과서는 94쪽부터 어디까지 할 거냐면 97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했던 옛 사람들의 활동을 살펴봅시다 있습니다. 민지는 수업 시간에 허균이 쓴 홍길동전을 읽었습니다. 홍길동전. 그리고 홍길동전이 신분으로 차별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홍길동전에는 신분이 천하다는 이유로 능력을 펼칠 기회조차 주지 않는 당시의 사회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허균의 생각이 담겨 있었죠. 홍길동전은 최초의 한글 소설로도 유명하죠. 최초의 한글 소설도 유명합니다. 이거 전이라고 써있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림이 옛날이라 그런지 마스크를 다 쓰지 않았어요. 지금은 코로나라 그렇지. 서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조선시대 때만 돼도 남자하고 여자를 많이 차별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남자가 부인을 여러 명 둘 수 있었어요. 근데 부인을 여러 명 둘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지 막. 미안해요. 그림을 너무나 잘 그립니다. 한 남자가 있는데 부인이 여러 사람이 있는 거야. 이 사람도 부인이야. 그림을 왜 이렇게 잘 그려? 1번 부인이 있고 2번 부인이 있는데 1번 부인이 진짜 부인이야. 정실 부인이지. 근데 2번 부인한테서도 애가 한 명 낳았을 거 아니야. 애가 응애 하고 나왔잖아. 얘가 서얼이야. 서얼은 정식 자녀로 인정받기가 되게 힘들어. 신분도 좀 아빠가 양반이라도 양반에서 태어났지만 양반의 대접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여기 보면 양반 자식 가운데 첩이 낳은 자식이라고 하죠. 첩, 이거 되게 안 좋은 표현인데 엄마 말고 다른 여자라는 뜻이에요. 서울 출신이 너뿐만이 아니거늘 어찌 그렇게 유별나게 구느냐. 그러니까 이 대사에서 뭘 알 수 있냐면 그때 당시에 첩을 두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첩을 두는 것 자체가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지.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마라. 아빠가 조금 짜증나는 캐릭터지, 그치? 아빠 그냥 마스크나 써요. 짜증나니까. 아빠 마스크나 열심히 쓰고 말하지 마요. 수염도 이상하게 길러가지고. 자, 홍길동전. 아빠가 마스크를 쓰면 말해도 잘 안 들리겠지. 자, 소인이 아빠 원래 이 말도 잘못된 거야. 왜냐면 보통 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자라고 해. 소자. 아들 자자를 써서 소자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인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대감의 아들, 아버지라고 얘기 안 해. 태어났으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이걸 뭐라 하냐면 그 호영호제라고 하거든. 호영호제. 아니야, 호영호제. 호부호영이지. 바보같이. 자, 호부호영이라고 그래. 호부호영이 뭐냐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는 게 호부호영이야. 정말 이때는 정말 인권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시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과거에는 신분에 따른 차별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인권을 무시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이때 어린이란 말 자체가 굉장히 지어진 지 얼마 안 됐고 뭐 약간 뭐 자식, 뭐 새끼, 뭐 이런 말로 많이 썼지. 방정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린이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자 노력한 사람이야. 방정환이라는 사람 여러분 알죠? 어린이날을 만든 사람을 방정환이라고 하잖아요. 방정환 선생님 호가 소파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소파 방정환, 소파, 앉아있는 소파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방정환은 모든 어린이가 꿈과 희망을 품고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람으로 어린이날을 만들었어요. 어린이날은 5월 5일이죠. 여러분들은 5월 5일 어린이날을 선물 받는 날이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막 어린 녀석이 뭘 안다고 표정 봐. 짜증나지, 그치? 표정 짜증나잖아. 짜증나면 이 아저씨는 어떻게 해줘야 돼? 마스크를 씌워야 돼. 마스크를 씌워서 말을 못하게 해버려야지. 어린 녀석도 알 건 다 아는데, 그죠? 짜증나잖아. 아저씨 말하지 마세요. Don't speak. 말하지 마. 이렇게. 마스크나 써요. 이렇게 만드는 거지. 방정환 선생님이 어른은 어린이를 업신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업신이 여기 약간 무시하다 뭐 이런 뜻인데 어른의 동등한 하나의 인격체로 어린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많이 노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날을 새로 만들고서 포스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봐 주십시오. 근데 이건 조금 이렇게 약간 깔보지 말란 얘기인 것 같아요.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약간 너무 반말을 쓰지 말라.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히 하여 주십시오. 왜냐면 옛날에는 어린이도 그냥 뭐랄까 농사 짓는 기계 같은 느낌이어서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에는 책망 이제 화내는 거지.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히 타일러 주십시오. 야, 너 왜 그따위로 사? 이렇게 하지 말고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지. 어린이가 서로 놀만한 놀이터와 기관 같은 것을 지어 주십시오. 애들이 뭐 놀만한 데가 없었으니까. 1923년에 1회 어린이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옛날에는 이제 그 좌에서 우에서 좌로 읽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희망을 살 좀 이상 희망을 살리자겠지. 이거 레일 이상하죠. 레일은 내일을 말하는 거겠죠. 내일을 살리자. 그리고 잘 살리며 어린이를 잘 살려고 하면 어린이를 위해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어린이날에서 어린이 되게 포스터 느낌이 있어,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5월 첫 공일이라고 써 있잖아. 선생님이 처음 알기로는 옛날에 원래 어린이날이 5월 1일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5월 1일인데 5월 5일로 바뀌었던 것 같아. 5월 1일이었다가 원래는 5월 1일이었다가 나중에 한번 바뀌는데 한 달에 한 번으로 그러니까 날짜를 5월 첫째 주 일요일로 바꿨어. 5월 첫 주 일요일로 바꿨다가 지금의 5월 5일로 바뀌었다고 알고 있어요. 이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방정환 선생님. 방정환 선생님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다른 나라에도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테레사 수녀 들어봤죠? 우리가 마더 테레사라고 얘기하죠. 마더 테레사.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분이죠.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고 마틴 루터 킹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펠링이 이렇게 되던가? 루터 킹이던가? 그러니까 루터 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틀렸으면 선생님이 창피하고요. 백인에게 차별받는 흑인의 인권을 신장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은 세상에는 빵 한 조각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보다 작은 사랑조차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안타깝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들보다 자신을 존중받는 것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예요. 흑인도 백인과 똑같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며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연설한 마틴 루터 킹. 지금 현재도 그 미국에서 그 누구 체포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흑인들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이분은 흑인의 인권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분이에요. 정말. 옛날에는 흑인하고 백인하고 버스도 같이 타지 않았어요. 버스도 같이 타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 무시를 당했던 거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받는 나라에서 사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어요. I have a dream 이렇게 얘기하는데 흑인 아이들이 백인 어린들과 함께 형제자매처럼 손을 맞잡을 수 있는 날이 오늘 거라는 꿈입니다. 그 안 좋은 표현이 있어. 안 좋은 표현에 그 니그로라고 하는데 이거 안 좋은 표현이니까 쓰지 맙시다. 약간 검둥이?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야. 되게 안 좋은 말이죠.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한 인물들을 더 찾아봅시다. 선생님하고 같이 컴퓨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컴퓨터 보면은 선생님이 네인연을 열어볼게요. 네인연에서 마틴 루터 킹 연설을 볼 수 있으면 되게 좋은데 조금만 간단하게만 볼게요. 마틴 루터 킹 저작권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마틴 루터 킹 여기 있네요. 자 볼게요.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연설이 엄청 유명했다 그래요. 이 연설이 엄청 유명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봤다고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요즘에 지금 흑인 인권이 너무 안 좋아지는 상태에서 이런 마틴 루터 킹의 이야기는 조금 굉장히 모범이 되죠. 선생님이 또 한 명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마틴 루터 킹하고 선생님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넬슨 만델라. 이 사람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사람이에요. 넬슨 만델라. 한번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게요. 넬슨이라고 검색하면 검색어 제일 먼저 나오죠.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뭐 자세한 설명이 안 나오네. 넬슨 만델라. 이걸로 봐야겠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인권 운동가 종신형이 평생을 감옥에서 썩는 게 이제 종신형인데 27년간 복역하면서 세계 인권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2013년에 돌아가셨고요. 흑인 인권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이걸 뭐 딱히 여러분들이 뭐 다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보다는 그냥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고 흑인 인권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선생님은 또 전태일 씨도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전태일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이겠죠, 당연히. 전태일 씨 가슴 아픈 일인데, 전태일 씨 한번 보면 여기 보면 뭐라고 썼냐면, 한국의 노동 운동을 상징하는 인물로 봉제 노동자라고 하면 이제 그 박음질, 재봉틀, 그죠? 재봉틀 박음질 하는 사람으로 일하면서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1970년에 11월에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라고 외치면서 분신이 뭐냐면, 진짜 가슴 아픈데, 몸에다가 불을 지르고 죽는 게 분신이에요. 이거 되게 가슴 아픈 일이죠. 이소선이라고 하는 어머니인데, 이분이 계속 인권 운동을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저기 노동자의 그런 걸 위해서 엄청 노력하셨던 분인데, 이거 잠깐 보면 되게 말도 안 되는데, 당시 전태일이 일하던 청계천 서울에 지금은 되게 예쁘잖아요. 옛날에는 엄청 힘들었던 곳인데, 청계천 평화시장의 인근 동화시장, 통일상가 등과 의류상가와 제조업체가 밀집되어 있었는데 500여 업체가 있었어요. 그리고 6.6m의 공간에 13명, 그러니까 두 평, 엄청 좁은 곳이에요. 큰 곳은 40제곱미터에 50명이 일을 했어요. 좁은 공간에서 따닥따닥 만들어서 일을 시키다가 1층을 2층으로 만드는 거야. 중간에 층을 하나 나눠서. 그럼 그 사람이 몸을 펴지도 못해.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창문도 막 없어. 그러니까 햇빛도 비치지 않는 좁은 다락방에서 어두운 형광등 불빛에 의존해서 하루에 14시간씩 일을 했어요. 환기장치가 없으니까 나쁜 공기를 계속 마시니까 폐렴이나 폐질환에 시달리는 노동자들도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12살인데 13살에서 17살의 어린 소녀들도 굉장히 힘든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죠. 이런 그런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태일 열사가 이제 분신을 하게 되었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한 조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전태일 열사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의 그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서 많이 일을 했다는 거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가슴 아픈 이야기를 했어요. 교과서로 다시 돌아와서요. 인권상 수상 후보자 추천하기가 있네요. 다른 사람들이 인권 신장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그랬어요. 매년 장애인과 함께 눈과 발이 되어 마라톤을 뛰는 박소망 씨. 이건 뭐 실제로 있는 일인지 없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소득층 이웃과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해서 무료 급식을 운영하는 김대한 씨. 자신의 용돈을 조금씩 모아 매달 불우한 이웃 돕기 성금으로 기부하는 환민국 군. 또 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무료 음악 공연하는 가수 이사랑 씨. 이런 사람들이 다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혹은 세계인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그저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혹시 뭐 이거는 할 필요가 없는데 주변에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인권상을 받기 위해 많이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게 단원 자체가 조금 짠한, 그죠? 마음이 아픈 그런 단원이라서 좀 마음이 불편한 게 없지 않네요. 선생님이 원래 이런 캐릭터가 아닌데 이런 캐릭터로 이제 수업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워낙 그런 가슴 아프고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 선생님이 좀 분위기가 좀 다운되긴 했어요. 앞으로도 인권 문제가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오늘 일단 여기까지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